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이유로 활동을 통제받고 안전이라는 이유로 감시받습니다. 우리나라의 CCTV는 얼마나 많을까요? 정부에서 설치한 숫자만 약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산국가 중국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뭔가 불쾌함을 느낍니다. 여기 1949년에 쓰여진 미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현재 2021년과 너무 유사한 이야기,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오세아니아에 사는 윈스턴은 오늘도 방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남자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방뿐만 아니라 복도와 바깥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텔레스크린에서 아침 체조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체조를 제대로 따라하지 않을 경우 텔레스크린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텔레스크린의 소리는 끌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오세아니아는 4개의 기관이 있었는데 보도를 관장하는 진리성,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성, 법을 관장하는 애정성, 경제를 관장하는 풍부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윈스턴은 진리성 내에 있는 기록국에서 지시에 따라 과거의 기록을 지우거나 현재에 맞춰 수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오세아니아에서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에 있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이런 행동이 발각되면 사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일기를 쓸까요? 이 현실이 끔찍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기록국에서 매일 시작되는 2분 증오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텔레스크린 앞에 앉아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형제단 두모 골드스타인을 향해 의무적으로 증오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텔레스크린에 골드스타인 얼굴이 나오자 모두 흥분하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오의 강도가 약해지면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는 사상경찰이 체포해갑니다. 2분 증오 시간의 마지막 화면은 항상 오세아니아의 영웅 빅브라더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빅브라더를 환호하며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이라는 당의 목표를 외칩니다. 감정을 강요당하는 이 시간을 남몰래 괴로워하는 윈스턴은 자신을 바라보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윈스턴은 그 눈빛에서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오. 그 사람은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형제단일까요? 이때 텔레스크린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방금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초콜릿 배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1984년 언젠가 초콜릿 배급은 줄이지 않겠다라는 풍부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윈스턴이 일하는 기록국에서 과거 발표 내용을 배급량을 줄일 수도 있다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과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에서는 끊임없이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5를 주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진 윈스턴은 퇴근 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익숙한 곳이 나옵니다.
얼마 전 일기장을 샀던 고물상 앞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물상 주인 체링턴 씨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기장을 구입한 것을 기억한 체링턴 씨가 더 많은 물건들을 보여주겠다며 위층 다락방으로 그를 안내합니다. 이곳에는 텔레스크린이었군요. 네, 이 방에는 텔레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죠.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쉬셔도 됩니다. 윈스턴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그녀를 불안한 기색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의 손에 몰래 쪽지가 쥐어집니다. 몰래 숨어 쪽지를 펼치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윈스턴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에서 금지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입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윈스턴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당에 저항하는 생각을 서로 알게 되었죠. 그 뒤로 두 사람은 가끔 비밀 데이트를 했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발이었습니다. 결국 윈스턴은 그녀를 체링턴 씨네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체링턴 씨는 비밀을 보장해 주기로 합니다. 텔레스크린과 같은 감시의 눈이 없는 이곳은 그들만의 아지트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2분 정도 시간대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오브라이언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내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내 집에 한번 들르게. 윈스턴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의심하는 사상경찰이거나 자기와 같은 생각인 형제단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윈스턴을 위해 줄리아는 함께 오브라이언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의 간부인 오브라이언의 집은 크고 호화로웠습니다. 심지어 텔레스크린도 30분 정도 끌 수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포도전병을 꺼내며 말합니다. 여기 우리뿐이네. 자네의 생각이 궁금하군. 그러자 윈스턴이 말합니다. 저희는 당을 대항하여 형제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브라이언은 곧이어 자네들은 조국을 배신할 각오가 되어 있군. 책을 한 권 줄 테니 읽게나. 그래야 형제단의 일원이 될 수 있지.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받아 체링턴 씨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책에는 저자 골드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들은 다락방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립니다. 꼼짝 마라! 너희는 포위되었다! 풍경아,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순간 벽에 그림이 떨어지더니 텔레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링턴 씨는 처음부터 윈스턴을 감시하던 사상경찰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더니 두 사람을 거칠게 때리고 체포해 갑니다. 기절했던 윈스턴이 눈을 떠보니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체포되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저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윈스턴, 걱정 말게. 지난 7년 동안 자네를 지켜보았네. 이제 자네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그때부터 윈스턴의 모든 기억과 이성이 전기 고문과 함께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브라이언은 고문으로 망가진 윈스턴의 얼굴을 거울로 보여주며 말합니다. 자네 모습이 보이나? 자네는 인류의 마지막 인간이야. 이제 다시 태어날 걸세. 그리고 커다란 쥐 한 마리를 윈스턴의 얼굴에 대고 말합니다. 쥐는 육식 동물이지.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지? 그러자 윈스턴은 이 끔찍한 쥐새끼를 줄리아한테 가져가요! 나는 그녀를 증오합니다! 나는 빅블라라라 사랑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당의 의도대로 수정되었군요. 윈스턴은 다시 태어나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쓴 시기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장악하려던 때였습니다. 1984는 곧 도달하게 될 미래가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할 경우 벌어지게 될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긴 채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조정을 당하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신문들을 보면 빅브라더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실제로 1984년은 지나갔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빅브라더와 텔레스크린은 있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소설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자유와 책임을 고민해 봅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